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난실서 뵀네요. 제가 요즘 굉장히 바빠가지고 난실에 관련된 내용을 잘 못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벽화를 좀 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건 하나씩 메모는 해놓고 있는데요. 꼭 보여드릴 건, 근데 이제 구독자 요청이 있어서 오늘은 제가 잠깐 오전에 시간을 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 같은데 도화에 대해서 좀 올려주십사 이렇게 그 댓글을 달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도화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앞에는 이제 산반인데요. 이게 얼마나 극단적으로 변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함께 좀 보여드리면서 자, 여기 이제 옆에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이제 이 난초가, 앞에 보이는 난초를 자세히 보시면 평범한 백산반화죠. 화형도 길고 큽니다. 이렇게 커요. 제 손가락 비교해 보면은 이런 정도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주변에, 봉심 주변에 보면 핑크색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 있고, 여기도 지금 핑크색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 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폈을 때 이렇게 핀다는 뜻이고요. 이게 만약에 제가 늦꽃 얘기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늦꽃을 피게 되면 전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다른 꽃이 나옵니다. 산에서도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산반이 잘 들고 화형이 동그란해서 가져왔는데 집에서 무지로 피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굉장히 많죠. 화형도 전혀 다르고, 그쯤 되면은 난초가 뒤바뀐 걸로 오해를 하기 시작하죠. 본인이 산채를 해서 본인이 피워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게 예를 들어 남이 집에 갔을 때 문제가 됩니다. 대형 사고로 이어지죠. 잘 아시는 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입문자나 대략 한 경험이 없는 10년, 20년 또는 30년 됐어도 그거를 경험을 해보지 않은 분들은 깜짝 놀래거든요. 이분 맞는데 꽃이 틀리는 거죠. 자, 이 꽃이 어떻게까지 늦꽃으로 나오냐면 요런 정도까지 나옵니다. 이걸 보여드리면, 내가 사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이렇게까지 나오거든요. 자, 이 꽃이 이 꽃이라고 믿어져요? 혀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잎도 이거는 이제 제가 사진으로 당겨서 넓어 보이지만, 이 꽃이 어느 정도 작으냐면요, 전체 크기가 대략 한 2.5cm, 굉장히 소량입니다. 근데 이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커 보이죠. 크로즈업을 해서 찍었기 때문에 큽니다. 옆에 보면은 그 잎이 0.6cm 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분명히 그 산반화였는데, 또는 핑크화였는데, 도화라고 그러죠 우리는. 이게 그렇게까지 변할 수 있나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90년대 초에 저는 이걸 굉장히 일찍 경험을 했습니다. 일본 분이 우리나라에서 도화를 사갖고 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 도화를 가져갔는데 그렇게 안 폈던 거죠. 저 역시도 90년대 초중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중반? 예. 세대가 동시에 이렇게 폈어요. 평상시는 요것처럼 가해만 깔짝깔짝 물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늦꽃을 동시에 세 개가 다 달았는데, 그런 경험은 처음 해봤죠. 저도 한 대씩은 늦게 달거든요. 그런데 세 개가 다 도화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아니까 그거를 분양을 해달라고 하는데, 아닌 조건으로 무상으로 분양을 해줬어요. 제가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뒤 얘기가 꼭 항상 나오니까, 이 난초 얘기 많잖아요. 저는 이 난초 때문에 제가 누명까지 쓴 난초거든요. 이게 어떻게 제기로 들어왔냐면, 제가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홍화를 구입을 했어요. 구입을 했는데 그게 얼었었던 매입니다. 그러니까 홍화로 착각을 했던 거죠. 민자로 꽃이 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주고 보상 차원으로 뭐 하나 다 하고 그랬더니 이 산반화를 본인이 캤다고 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본인이 착각을 했는지 어쨌는지 바로 옆에 있던 다른 분한테 받았던 거예요. 이제 꽃을 풀고 보여주니까 본인이 그 얘기를 해요. 이거 저기 아무개한테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고서 저한테 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보상이 다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저랑 같이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제 난감한 문제가 생겼던 거죠. 문제는 이 꽃을 제가 공개를 하면서 주인이 나타난 거예요. 그 본인 원래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한참 지난 다음에 올해입니다. 올해 다시 또 주인이 한 사람이 더 나타났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참 굉장히 난감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렇게 하면은 난초 오래된 사람이 볼 때는 그럴 일이, 그렇게도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가능한데, 본인들 앞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예, 철저하게 믿습니다. 본인 생각이 옳다고. 이때부터는 누구 하나는 죽어나가는 거죠. 그런 아주 아픈 사연이 있는 난초인데요. 자, 도화는요,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제가 근거가 있는 게 뭐냐면 백색 바탕이 가장 예쁘게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난초가 산반이 더 많이 들어가 가지고 이 엽록소가 벗어지면은 이게 도화로 나와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느 조건이냐면, 자연 상태에서 조건은 반드시 반자화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반자화성이나 완전히 자화는 또 자화로 가기 때문에 안 되고 반드시 반자화해야 돼요. 거기에 가장 나올 확률이 높은 건 산반도화인데요. 산반이 전면에 걸쳐서 다 물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은 도화가 잘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자화가 자색이요, 우리가 반자화라 하면 그 조직의, 화판 조직의 최상피에 있거든요. 끝 위에 자색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도색도 그대로 그게 얇게 녹아나가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또 어떤 계통이 있냐면 이런 거 있죠. 그 수채화처럼 들어가 있는 상태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채화처럼 생긴 것 캡을 씌워서 오래 가가지고 색이 싹 트는 그런 계통이 가장 가능성이 있는데, 이상할 정도로 나올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데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서서우반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서우반에서 우리 그 어느 정도 화통으로 잡으면은 연한 그 녹색으로 나오는, 황화에 가깝게 나오는 그런 계통이 백색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역시 이것도 반자화 형태라면 도화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특히 우리나라 한국춘란의 특징이 뭐냐면 이 흰색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노란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카로티노이드라는 성분이 이 화판 안쪽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보면은 어떤 색이 나오냐면 도홍색과 약간 주황기가 섞여 있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아주 그 우리가 원하는 도화가 잘 나오지 않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황화 중에 제가 이런 설명을 하죠. 황화 중에 유채 새끼가 있는데 햇빛을 주면은 노란색이 빠져나가는 게 있습니다 라고 하죠. 굉장히 심하게 빠져나가는 게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자근이 많이 들어있거나, 자근이 아니고 반자화 정도로 들어있다면 도화로 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화 피는 조건이 산반에서 있고요, 그 다음에 서서우반에서 있고, 그 다음에 무지에서 황화에 유채 새끼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있는데 세 부류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확률이 높은 건 역시 산반화입니다. 산반화에서가 확률이 훨씬 더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그렇게 또 나왔던 예가 있고, 우리 그 명명이 된 것도 있죠, 도화. 근데 거기서 황색이 들어서 약간 붉게 보이죠, 더. 뭐라고 할까요? 당근색도 살짝 들어가 있고 붉은색도 살짝 들어가 있고 뭐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산반이기 때문에 녹도 조금씩 들어갑니다. 그래도 그런 정도만 돼도 굉장한 거거든요. 제가 본 난초 중에는 천안에 계신 그 고모님이실 겁니다. 여성 에란인으로 아주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이 있는데, 그 분이는 저한테 이제 그 근처, 천안 근처에서 산채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 난초도 엽록소를 조금씩 남깁니다. 가운데에 남기는데 가장 안정된 난초로 저는 봤어요. 거기도 역시 노란색이 살짝 들어있습니다. 들어있는데 그래도 그런 정도로 화려한 난초는 제가 그렇게 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정성도 굉장히 높아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산반 계통에 있고, 그 다음에 서서우반 계통에서 좋은 난초가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상할 정도로 그것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역시 노란색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정이 만약에 딱 나와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엽록소가 제 스스로 벗겨지는 상태에서 들어오는 그런 황화라면 그거는 말할 것도 없이 정말 괜찮을 거예요. 유채색계 황화 엽록소 벗어져 나가서 속살이 하얗게 드러나는 빛을 줬을 때, 그러면은 반자화 계통에서 거기에 핑크색이 전체적으로 든다로 오면은
그 가능성은 훨씬 더 높죠. 고정 가능성도 훨씬 더 높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발생 문제가 있겠죠. 발생 문제. 자색이 들어오는 시기가 중요합니다. 제가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있을 텐데 안 나온다고 보는 거죠. 자색이요, 우리 반자화나 자화, 화통 거의 안 씌우죠. 들어오는 색소 시기가 달라서 그래요. 10월 달부터 색이 생기기 시작해서 거의 11월 초까지 완성이 됩니다. 요 시기에 화통을 씌우면 안 되죠. 그러면은 그 색깔을 다 잡아져 버리는 거예요. 예. 반대로 그 색계통이 수채 색계통이면 씌워야 됩니다. 씌워서 1월 달까지 끌고 나와야 돼요. 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주 굉장히 화려한 도화 필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다. 이렇게. 아직까지도 저는 이제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그 예쁜 도화를 보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저희 지역에 한 분이 진짜 좋은 도화를 갖고 계신데 바로 이 난초로 착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거 훨씬 좋거든요. 비교가 안 돼요, 이거하고. 이건 늑꽃이었거든요. 늑꽃이라는 것은 아주 일시적인 겁니다. 일시적인데, 본인 요거를 키웠던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전에도 한번 폈대요. 근데 이게 늑꽃을 잘 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 뭐 꽃 달린지도 몰랐는데, 보면은 이만큼 앞으로 당겨져서 나왔거든요. 옆에 그 화분에 붙어서 나와가지고 저도 이걸 느껴봤는데, 이거 보면은 이렇게 요 색깔이 요 특징입니다. 이렇게 보이죠? 핑크색. 요런 정도면 이게 늑꽃 따르면 영라없이 이거는 핑크색화로 핍니다. 그러니까 고의로 늑꽃 달기는 쉽지 않습니다. 고의로 늑꽃 달아서 그런 거를 보여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난초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고요. 가능은 해요. 그 꽃눈이 생기는 시점을 이해하시면 그걸 늦추면 됩니다. 늦추면 보통 우리 1차 제가 6월, 2차 7월, 뭐 3차는 8월 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8월 달에 꽃눈으로 전환을 시키면 그거는 영락없이 늦꽃을 답니다. 화형도 땡굴 안 하죠. 훨씬 화형이 좋아지기 때문에 몰라봐요. 명명품 중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명명품 중에도 제 화형이 아닌 걸 저는 알 수가 있어요. 그 화형이 나올 수 없는데 그랬다. 그건 늦꽃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뜻입니다. 자, 좀 도움이 되셨나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좀 더 유사한 꽃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 이렇게 보여드려가면서 하는 게 훨씬 좋거든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요행이 저를 참 힘들게 했던, 아직까지도 누명 벗은 건 아니에요.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난초를 보여드려가면서 도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